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14포인트, 0.61% 하락한 2124.0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9% 내린 661.3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밀리면서 양시장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피터 나바로 미 무역정책국장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중국과의 관세 철회 합의는 없었다라는 발언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공군 기지에서 대중관세 철회가 오보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전날인 8일에도 중국은 보복관세 철회를 원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면서 투자 심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전 세계적으로 파란불을 켜내는 시장이 더욱더 많은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닥터강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에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코스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닥터강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개인은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 하락폭을 좀 줄이나 했는데 이내 동시효과 상황에서 쭉 빼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증시가 지속적으로 단기 고점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이 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증시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최근 들어가지고 코스닥 시장보다는 좀 강한 모양이 나와줬었습니다. 당장 이제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와주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들 나와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단기 평선을 좀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일단 코스피와 관련된 일단 전망치보다는 이 코스피 쪽에서 아무래도 특징주 종목들로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이 아시아나 항공 매각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항공주들 특히나 아시아나 IDT라던가 에어부산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상승세를 키우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은 이제 테마주로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바로 지금 이제 이 총선과 관련된 그런 수혜주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양시장에서 상한가가 이 총선 수혜주 쪽에서 두 종목 정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남선알루미늄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5,000원을 오늘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거의 한 1년 동안에 한 500% 정도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시장은 조금 약세 구간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약세가 되는 그 오늘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 정책 수혜주 쪽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 그러면서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최근 제약바이오 특징 흐름이 증시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내려가도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이런 이제 특징 섹터들에서 수급들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조금 종목들을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닥도요. 개인은 1,000억 원 이상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또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 쪽에 상위 종목단 살펴보면은요.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고 있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다운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테마적인 거는 또 살아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하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출연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역시나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에 지금 구간에 딱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슈를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미중 뚜렷한 합의에 대한 내용도 부족할 뿐더러 여전히 이제 바로 옆 나라 홍콩 쪽에서 상당히 또 문제가 많이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홍콩에서 지금 시위 사태가 벌어진 지가 좀 몇 달 지났지만
이 시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과거에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1989년 때도 당시에 천안문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서 당시에 홍콩의 이 문제가 또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까지 당시에 하락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89년에 4월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약 2달 동안 이제 주가가 하락했었던 게 홍콩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제 사실 대학생의 또 이제 추모 행사가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 사이에 이제 또 시위 도중에 또 총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홍콩 항생지수에도 또 반영이 됐었고 항생지수가 2.6%까지 장마감 때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증시까지 이 부분이 좀 여파가 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역시나 하락 중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좀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면 내일장까지도 좀 더 추가 하락까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에 지금 진입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1파 이후에 3파 그리고 5파까지 갔을 때 이 5파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좀 빠르게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의 일종인데 그만큼 이제 직전 5파를 또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앞전에 직전 지지 구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좀 현금 리스크 관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께서 남선 알미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9.96% 상승하면서 5,14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오늘 관련된 종목들 사실은 남선 알미늄 그렇게 꿈틀꿈틀거리다가 요즘 조용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상한가로 쭉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관련 종목들 한창제지도 16%, 이월드도 14%, 그리고 TK 케미칼도 13%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총선이 저한테도 멀리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빠른가 봐요. 아직 마음속에 가까이 와 있나 봐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앵커님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네.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 시즌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막상 이제 닥칠 때 그때 이제 이 정책 수혜주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늦죠. 이 이벤트가 있기 한 반년 정도 전부터 뭐 200%, 300%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승세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느껴지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선 알미늄이 오늘 이 고가 구간에서 상한가를 터치를 했어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정말 굉장히 이제 특이한 이런 그 거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통상적으로 정책 수혜주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시세 탄력 구간 한 300% 이상 정도 주고 나가지고 좀 폭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남선 알미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 이제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1년 동안을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시세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종목들이 왜 움직이느냐? 바로 이제 총리가 이제 이 당으로 복귀를 해서 바로 해당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역할론을 기대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뭐 다른 종목 한번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과거 이제 여러분들 이름만 듣는다고 하면은 급등을 했었던 이제 급등을 한 지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과거 이제 17년도 당시 때 바로 정책 수혜주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한 반년 정도 시세 구간이 한 500% 정도 나왔다가 폭락을 강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 정책 수혜주 종목들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폭락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다음에 이제 반등 구간이 잡아졌죠. 조금 이제 특이한 흐름들 나와주면서 이번 정책 수혜주와 관련된 흐름이 정말
정말 강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요. 아직 늦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 정책 수혜주 종목들에서 상한가를 아직 구경을 해보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닥터왕 전문가도 이런 종목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종목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M 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파란불 켜면서 출발했는데 이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12.58%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7,7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을 제가 왜 모르나 했더니 일별 시세 보고 딱 알았어요. 뚱뚱하네요. 네. 뚱뚱한 차트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네. 뜨끈뜨끈한 차트다. 네, 그렇죠. 맞죠? 네네. 뭐 갑자기 뚱뚱하다 해가지고 저는 왜 뭐 차트가 뚱뚱하다라는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일단 신규 상장주죠. 그러니까요. 네, 신규 상장주인데 왜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에 이제 알다시피 우리 또 폴더블 폰이 정말 뭐 많이 잘 팔리고 있는데 맞아요. 오늘 이제 중국 관군제에서 혹시 뉴스 보셨나요? 터진 거야? 2초 만에 그러니까요. 폴더블 폰이 완판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정말 지금 최근까지도 사실 PCB 업체라든지 카메라 관련주들이 이 폴더블의 완판 랠리에 이 탑승해서 결국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ITM 반도체 역시나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자꾸 이제 높아만 가다 보니까 결국 이 반도체 아니죠. 이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생각보다는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ITM 반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특수 영향을 좀 끼얹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장중에 이제 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제 공정공시가 발표가 나왔죠. 바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직전 연도 대비해서 약 180% 정도의 영업이익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 들어갖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9년 연말까지는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회복이 뚜렷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쇼크 나오는 종목들이라든지 작년 대비해서 크게 하락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급락도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을 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좀 서프라이즈하게 발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발표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장중에 실적 발표 나오는 종목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역시나 해당 종목이 지금 분봉상 보시면 실적 발표한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제 급등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의 종목들도 투자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네오팜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6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빨간불을 켜매면서 출발을 했는데 쭉쭉쭉쭉 조금 떨어지면서 마음이 상했던 종목이에요. 0.21%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48,7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폴더블 이야기도 했지만 알리바바가 1초 만에 1분 만에 1조 6천억 원 그리고 1시간 만에 16조 원의 판매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지금 광군제 난리 났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 왜 그런가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사실 중국 차이나 소비재가 네. 주가가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요. 사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단점은 좀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과거만큼은 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매량이 따라오진 못합니다. 오늘 이제 광군제 행사를 통해서 사실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에스티로더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랑꼼 그다음에 SK2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리면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이 좀 뒤처지고 있다는 게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오늘 같은 날 시세를 뿜어내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좀 단점이고 하지만 네오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자, 화면상으로 잠깐 보겠는데요. 자, 아까도 제가 이제 ITM 반도체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지만 보통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TM 반도체도 딱 발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올라갔듯이 역시나 네오팜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 나오면서 오늘 갭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공략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갭 상승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물을 뱉어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루 정도만 더 눌린다라면 다시 한번 또 추가 상승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투자 전략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2월 27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닥터강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총선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과거 이력을 봐야 된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만큼 맞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어요? 단기간에? 아무래도 이제 이 정책 수혜와 관련된 네.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어. 그냥 뭐 여러분들이 뭐 30%, 50% 움직이는 게 아니라 300%, 500%씩 이제 영자가 하나 더 붙으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일례로 이제 한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거 이제 14년도, 15년도, 16년도 당시 때 거의 뭐 한 1,500% 정도 올라갔었던 정책 수혜주와 관련된 부분들, 뭐 성문전자라던가, GM코라던가, 보성파워텍이라던가 종목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종목들 굉장히 이제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 때 한 1,000%가 넘게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시세를 마치고 나가지고 쭉 우하향을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한창이라는 종목이 남북경협주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을 단기적으로 한 150% 정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고려산업 같은 종목도 과거에 이제 정책 수혜주 종목으로 한번 엮였었던 종목이죠. 16년도, 17년도 당시 때 2,000원짜리 주가가 거의 8,000원 이상, 9,000원 이상까지 가는 정도로 4배 이상이 급등을 하고 나서 하락을 하고 나서 쭉 우하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2,000원짜리 주가가 5,000원 구간까지 약 2배 이상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이제 대선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총선 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아예 이제 하락을 하고 나가지고 시장 속에서 외면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새로운 테마로 탈바꿈을 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대장들이 출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대장으로 출연을 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한 달, 2달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한 100%, 200% 강하게 시세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최근 이제 정책 수혜주 종목들 중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닥터왕 전문가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은 과거에 바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500% 정도 가량 급등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최근에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풀려가는 것 같았는데 그 수혜주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고 바로 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으로 급등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한창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정책 수혜주 쪽으로 엮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남북경협주 쪽으로 수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과거 정책 수혜주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총선 수혜주
쪽으로 급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한 종목 이제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오래됐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바로 히토류와 관련된 내용으로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뭐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한 2,000원짜리 종목이 4,000원 이상까지 10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대두와 관련된 내용으로 샘표라는 종목이 한 3만 원 정도 되던 종목이 단기적으로 100% 올라가면서 7만 원 구간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히든 종목은 과거 이제 정책 수혜주 종목으로서 최근 들어가지고 한번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인데 그 시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으로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라노스 전문가님 혹시 네. 찾으셨어요? 근데 약간 좀 너무 커요. 그쵸. 그렇죠. 예. 광범위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출연하신 전문가한테 쪼잔하다고 맞아요. 했는데, 그랬는데. 이분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좀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네. 이거 너무 크게 해주셔가지고 그쵸. 사실 대범하게 해주신 거죠. 뭐 대선 테마주 하면은 그러게요. 많죠. 뭐 인물 관련된 종목만 하더라도 수십 개 되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정책 관련된 테마주도 하면은 한 진짜 수백 개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수백 개를 제시를 했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좀 뽑을 수 있었던 게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 히토류 쪽이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떠오르는 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티플렉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헤인이라는 종목이고 세 번째는 DSR 제강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좀 맞지 않나. 왜냐하면 오늘 해당 종목이 실적 발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이제 화면상으로 보시면 야, 티플렉스가 오늘 마침 실적 잘 나왔습니다. 또 야, 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244% 나왔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과거에 또 모 인물 관련된 테마주로서 알려졌었던 종목이고 이제 정치 테마주이자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으로서 알려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뭐 244%라서 이제 장중에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지만 저는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재료만 부각된다면 다시 한번 또 이제 튈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티플렉스로 좀 강력하게 한번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지금 나가가지고 문제였는데 이 종목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금 먹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시청자분들께서 증시 쪽에서 조금 이제 안 좋은 움직임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진행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움직임들 같은 경우는 좀 증시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책 수혜주 종목들이 조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여주던가 아니면은 최근 들어간 종목들이 조금 증시와 상관을 없는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한 500% 정도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엮이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11월 월간 모두 다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쉽게 찾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다요. 아, 맞습니다. 모두 다요. 네. 한번 그러면 우리 티플렉스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모두 다 순매수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티플렉스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1개월 동안의 외국인 수급은 누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티플렉스의 이제 외국인 수급 자체가 뭐 상당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이 종목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이제 힌트에서 500%를 딱 듣는 순간 야, 이거 티플렉스는 500%가 안 나오는데? 일단은 월봉을 보더라도 한 200%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러면은 사실 DSR 제강이 과거에 이제 한 500% 갔었던 종목이라서 야, 이 종목이 차라리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종목에 일단 잠깐 수급을 다시 한번 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수급이 조금 상당히 미약하지만
일단 최근 한 5거래일 정도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종목이 맞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SR 제각이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 제가 수급에서 파란불 하나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죠. 안 들어온 거예요? 오늘은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한번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관련된 제가 한번 내용들이 캐고 있어가지고 있어요. 이 히토류와 관련된 부분들도 네.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 네. 특히나 이제 히토류 종목으로 엮였었던 종목들이 네. 조금 이제 이 남북경협주 쪽으로도 엮였었던 이력이 있었던 부분들 남북경협.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이 오란수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 이제 이 자원 광물 개발과 관련된 북한 광물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 로도 시세 탄력이 나왔었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좀 날카롭게 잘 해주신 것 같고 그 안에 종목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좋을 것 안에 같습니다. 종목이 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우라노스 전문가님 티플렉스보다는 DSR 제가 아니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티플렉스인데 티플렉스? 티플렉스인데 네. 방금 500%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요?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둘 중에 시청자분들께 하나입니다. 한번 맡겨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헬스케어 시장 확대는 불변의 진리다. 그러니까 확대를 할 거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네, 그렇죠. 너무 이것도 크네요. 근데 사실 헬스케어가 그렇게 어려운 섹터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게 광대한 섹터도 아니고 우리 아까 그 닥터광 전문가가 네. 제시했던 것처럼 막 수백 개가 아니기 진짜? 때문에 저는 상당히 뭐 젠틀한 어.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예, 쪼잔한 전문가가 아니죠. 예. 일단은 뭐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는 뭐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제약바이오 시장으로 그 다음으로 이제 규모가 큰 게 헬스케어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자꾸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신흥국의 이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상당히 이제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이 성장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5년 당시에는 7조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9조 달러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뭐 임플란트라든지 내지는 뭐 많은 의료기기 사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힌트 더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해외 시장에 모멘텀을 보유했다. 그러면은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아니죠. 이미 했는데 더 해왔어야죠. 커질 거다. 그렇죠. 아.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진출할 거다라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기기 시장이 생각보다는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강한 추세지 새로운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쪽에 유통이 되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유통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주가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인지를
관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이 딱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조금 더 어렵다면 여러분도 이 전자공시 사이트 한번 켜셔가지고 해당 기업에 대한 수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뭐 해외 유통에 대한 수주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관 전문가님, 이 헬스케어 거 네. 싹 다 훑어주세요. 헬스케어 쪽으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최근 들어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보다 좀 우상향 기조로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시장 속에서 각광을 받을 때마다 좀 급등을 했었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가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한 종목이 이제 떠오르는 종목이 인바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거의 뭐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한 1년 동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수급이 좀 괜찮아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모아주고 있는 이 고가 구간대 저항 구간 한번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도 한번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 종목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최근 들어가지고 바로 한번 급등을 했었던 아스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체외 진단기기라던가 아니면은 이 의료기기 쪽에서 좀 진단기기 쪽이 굉장히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스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을 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좀 상한가가 굉장히 연출이 많이 되는데 거래량이 많이 돌지 않으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바닥 구간에서 양봉 구간만 한번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장기평선 구간까지도 한번 골든 크로스 그 구간이 이제 기대가 되니까 한번 아직은 지금 매수 구간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진단기기까지도 한번 이제 좀 열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바디 아스타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고가 돌파형은 저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 고점을 돌파했다? 그렇죠. 오. 바로 이제 직전 고점을 네. 지지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지지 라인대를 이제 활용해서 네,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고가 가는 거. 패턴이라고 봐야죠. 오. 그러니까 소위 말해갖고 요즘에 이제 종목들이 앞서 이제 시장이 사실 아직까지는 상승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쉬어주는 장세라고 좀 봐야 되는데 장이 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상승했었던 IT 반도체 같은 이런 주도주들이 좀 쉬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 장세의 특성은 바로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거나 테마성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연속적으로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아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가 돌파형 흐름으로 이제 계속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시 종목을 이제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남아토건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보시면 사실 그동안 지난 10월 달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해당 기업도 이제 사실 정치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만 나왔었던 종목인데 10월 넘어서 이제 11월 달 들면서 이제 한 차례의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상당히 강한 슈팅이 한번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양봉 캔들이 앞전에 직전 고점을 정확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이 직전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에 보통 이 직전의 전고점을 지지받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 지지 라인대가 깨져버리면은 그냥 바로 이제 테마성이 하루 만에 그냥 죽는 패턴이 나와버리는데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고 다음 날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버린다면 보통 이런 종목들이 직전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연속적인 랠리가 나오는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종목을 예시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역시나 사실 뭐 엔터 관련된 종목이죠. 요즘에 이제 뭐 겨울왕국 네, 2가 그렇죠. 나온다라고 하면서 오늘 뭐 장중에도 이제 상한가 기록을 했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소형주들 같은 경우 요즘에 시세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몇 거래일 연속 이제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도 사실 지난 10월 전까지는 그렇게 뭐 재밌는 종목은 아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달까지 주가가 상당히 뭐 시장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10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장중에 한번 고점을 기록하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흐름이 나왔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 이 저항대들을 전부 다 돌파하면서 오히려 지지라인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라인대를 확보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N자형으로 지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랠리를 보여주는 흐름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역시나 앞서 설명드렸던 남아토건이나 방금 보여드렸던 SM 라이프 디자인처럼 직전에 정고점대를 돌파를 했고 실제로 오늘 장에 이렇게 좀 지지 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단기 상승을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디 아스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한번 고가 돌파형인지 차트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정고점 돌파하고 지지라인 이용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요. 지금 이제 고가 돌파형이라고 차트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은 거의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정도 매물대 구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제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인바디라던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바닥 구간에서 위치를 하면서 지금 아직 돌파형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느 정도 그 전 단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한 종목이 최근 들어가지고 뭐 남아토건이라던가 그런 종목들 말씀을 해주시니까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이 조금 이제 한번 눈에 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8월달하고 9월달 당시 때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었던 이 매물대 구간, 이 장대 양봉으로 20% 이상 급등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이 구간부터 바로 이제 이 랠리 지지 구간 딱 만들어주고 나가지고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시세 랠리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인트로메딕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 유선 내시경 쪽보다 이 캡슐형 내시경 쪽에서 지금 이제 올해 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 인증과 관련된 의료기기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힌트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인바디랑 아스타랑 인트로메딕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글자 수? 글자 수를 하면은 사실 다 맞추실 것 같긴 한데. 진짜요? 그럼 요 안에 네. 들어가요? 5글자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네. 앉으시는 거예요? 뭐 거의 뭐 20곡인가요? 네. 일단 5글자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5글자.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오늘 엄청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트로메딕 보이고요. 인트로메딕이 한 하트도 뿅 보내주셨습니다. 레이, 셀바이오텍, 아스타 보이고요. 썸바디 아니죠? 인바디요?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닥통환 전문가님께 오고 있네요. 100% 국일신동, 하하, 국일신동이죠?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사감 우라노스님 인바디요까지 와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우리 닥통환 전문가님께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DSR 제강이죠? 티플렉스, DSR 제강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티플렉스, DSR 제강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생긴 닥터강님 DSR 제강이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그 아래도 지금 DSR 제강과 그리고 티플렉스가 오고 있네요. 두 번째 페이지도 오고 있습니다. DSR 제강.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고 있어요? 해인도 보이고요. 티플렉스, DSR 제강, 티플렉스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은 두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우라노스 전문가님께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어느 한쪽을 쏠리진 않고 있는데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닥터강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오, 역시 DSR 제강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도 맞추셨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가격 전략이잖아요. 예, 좀 맞습니다. 세워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DSR 제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과거 정책 수혜주 종목으로도 한번 엮였었고 최근 들어가지고 남북경협주 쪽으로도 한번 엮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올라갔었을 때 당시는 바로 히토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엮이면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그런 이제 수혜주 쪽으로 엮여서 히토리 관련주 쪽으로 한번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DSR 제강이라는 종목이 정말 이제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반년도 안 되는 구간에 있어가지고 한 4,000원부터 21,000원 구간까지 500%를 한 번도 안 쉬고 바로 이런 식으로 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 정책주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올라갔었다 보니까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시세 반납을 하면서 바닥 구간까지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이런 식으로 좀 급등을 했었던 대장주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아예 그 다음부터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자리에서 준비를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2018년도 바로 이제 중순이었죠. 이때 당시에 바로 이제 남북경협주와 관련된 부분으로도 한번 시세 탄력이 나왔다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 구간이었죠. 상한가 구간이 나와주면서 바로 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으로 엮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차트 흐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구간에서 오늘 처음으로 오랜만에 정말 거래량이 터쳐주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우하향만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가 바닥 구간에서 조금 이 7월달하고 8월달 구간에 있어가지고 하락 구간을 멈추고 나서 바로 이제 다시 한번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거의 뭐 한 2달, 3달 정도 만에 처음으로 거래량을 돌려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500원 정도가 되고 있는 이 구간이 주봉으로 봤을 때 바로 이 급등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기준선 구간대 어느 정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아래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이 회색선이죠. 4,500원 구간. 오늘 이제 내일 한 시초가 구간도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막 갭상승까지는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래쪽으로만 시초가 이하로 접근을 하시면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이 저가 구간대 이탈을 하는 4,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상승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워낙 좀 이제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튄다라고 하면은 정말 강하게 올라갈 종목입니다. 조금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향을 해서 5,500원 정도 이제 잡아드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 중에 바로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티플렉스 오늘 뭐 굉장히 실적 잘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정책 수혜주로도 엮였었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시세 탄력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아쉽지만 티플렉스 종목이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 구간까지 가버렸어요. 내일 이제 시초가 뭐 한 10% 정도, 한 7%, 8% 그 10% 정도는 이제 좀 시초가 구간이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당일 매매를 하기에는 난이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 11월 달 오늘 빼고 전부 다 매수를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매매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DSR 제강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네. 끝까지 안 가르쳐 주시고 제가 네. 아무리 캐도 지금 입을 네. 꽉 다물고 말씀 안 해주세요. 그 종목 어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방금까지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온 문자를 봤는데 그쵸. 아직까지 시청자분들이 제 색깔을 그럴까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 아쉽게도 정답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이 저는 최근에 더존 비주온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 더존 비주온의 상승과 이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이제 업황의 흐름상 지금 헬스케어 업종들이 제약바이오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추이를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좀 신고가를 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실적과 또 수주까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기술적인 패턴으로도 역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갔었던 더전 비전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저는 이제 앞전의 정고점을 다 깨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서스럼 없이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기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오늘의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닥터건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조금 이제 그냥 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바라보고만 있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소외감이 느껴지실 맞아요. 수가 있을 만한 장세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임하셔도 될 정도로 괜찮은 증시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조금 이제 이 종목들에다가 한번 집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조금 좋지 못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정책 수혜주 그러면서 당장 오늘 뭐 제약바이오 종목 눌렸지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섹터 쪽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에서 급등주 전략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아직까지는 뭐 대외 변수가 남아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 방향성을 지금 투자하지 말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오늘 지금 야간 선물도 지금 보합까지는 좀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이 추가 하락보다는 내일 좀 보합에서 좀 재미없는 장세가 될 거라 판단이 들기 때문에 시장은 좀 재미없는 흐름이겠지만 결국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좀 운영한다라면 가치주와 이제 개별주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치주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통신사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한국전력 같은 회사들도 상당히 이제 뭐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전략으로 꾸리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 소위 말해서 테마성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는 종목들 그런 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이거 뭐냐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대체 뭐냐고 하셨는데 오늘 또 11월 11일 또 길쭉길쭉한 요 날이잖아요. 요거 우리가 상한가의 기운을 또 담아서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상한가 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한가 하세요. 내일 바로 상한가 종목이 가는 거 상한가 아니에요? 도전이 되겠는데요? 진짜요? 네.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한번 파티를 네. 열어보시고요. 그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이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전 먹고 있을게요. 우리 같이 먹어요. 알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먹어도 되나요? 네, 일단은 이 과자를 보니까 저는 양봉이 생각납니다. 그냥 상당히 길쭉합니다. 길쭉한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역시 내일 이 정도의 양봉을 한번 좀 준비를 해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조금 이제 무거운 종목을 준비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별 종목에 맞춰서 좀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한번 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정말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앞전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존 비지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 실적도 괜찮고 뭐 이러이러한 기업이다라고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존 비지온이 지금 한 달 가량 20% 정도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저는 이 더존 비지온하고 상당히 유사한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N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이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닥터관 전문가님 그리고 우런업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